안녕하십니까. 저는 SPS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박재범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Measurement of Prostate Size with Ultrasound in Deep Learning입니다.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는 값이 비싸고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즉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CT, MRI, 엑스레이 비의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표에 보여지듯이 방사선 노출에도 걱정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 검사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4대 암 발병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립선의 위치는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 경로를 감싸고 있으며 젊은 남성의 전립선의 크기는 호두알 정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종 이유로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크기가 커짐에 따라 심해지게 되면 요도를 누르게 되어 각종 질환을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생리현상과 직결되는 질환으로 초기 진단 및 치료가 시급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의 크기가 비대해지는 이유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며, 이는 남성 생식계의 성장과 발달 및 기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뇌하수체에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LH가 부족해지고 LH, RH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에 의해 LH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티클에 영향을 주고 안드로젠을 생성하게 되며, 이는 프로스테이트에 존재하는 리시브 안드로젠 RA와 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발생하게 되면 캔서 셀에서 프로스테이트에서 안드로젠을 계속 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예방하기 위해 안드로젠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ADT, 안드로젠 데리베이션 테라피와 같은 경우에는 테스티클, 즉 고안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섭취하거나 서지컬 캐스트레이션, 즉 외과적인 거세를 통해서 테스티클을 제거하여 안드로젠의 합성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MAB, 맥시멈 안드로젠 블로케이드 방법으로 안티 안드로젠을 사용하여 테스토스테론과 RA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케미컬 캐스트레이션, 즉 화학적 거세를 통해 LH, RH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고베 대학병원에서 6년 동안 연구한 임상 실험 중에서 88명 환자를 대상으로 MAB 실험을 진행하였고 15.7개월을 지속적으로 플루타미드 약을 투여한 결과 부작용 없이 69.3%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발생 가능한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였고 51.51%, 즉 5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프로스테이트의 질환은 프로스테이트가 커짐을 확인하여 암 혹은 염증에 대한 진행 사항에 진찰이 가능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짐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DRE 방법입니다. 디지털 렉털 이그젬의 줄임말로 한국말로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하는데, 의사가 환자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프로스테이트를 직접 촉진하는 검사로 대략적인 크기와 단단한 정도를 통해 의심할 수 있는 결절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다른 검사에 비해 쉽게 검사가 가능하지만 정량적인 게 아닌 의사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SA 검사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의 줄임말로 프로스테이트에 이상이 생기면 특이 항원이 나타나는데, 이는 칼리크레인이라고 불리며 프로스테이트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이 분비물은 사정을 위한 분비물로 자궁 경부 점액을 용해시켜 자궁의 정자가 쉽게 들어가도록 용이하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는 건강한 남성의 혈청에는 소량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무로 인해 프로스테이트의 질병 유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문에 따르면 PSA는 양성이 나왔지만 DRE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현재도 계속 DRE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PSA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프로스테이트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간편한 방법은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남성, 질환이 있는 남성의 프로스테이트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후 진단 시에 프로스테이트의 크기 변화에 의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러 의학계에서 프로스테이트의 크기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2019년 독일에서는 암 연구센터에서는 MRI의 딥러닝을 사용하여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고 크기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유무를 검사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MRI 영상으로 프로스테이트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은 엑시얼에서 롤 방향으로 가장 긴 랭스를 측정하고 사지탈에서는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스테이트 끝에서 방광 4가지의 거리 B와 프로스테이트 끝에서 프록시멀 프로스테이트 티슈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PT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엑시얼에서는 위 논문의 방법을 따르고 사지탈에서는 PT 길이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사지탈과 엑시얼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 쉽게 이미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좌우 정가운데로 지나는 축이 사지탈, 위아래 가운데로 지나는 축을 엑시얼이라고 일컫습니다.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 사지탈 플레인의 2개의 랭스, 엑시얼 플레인에서 1개의 랭스를 추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각 축의 여러 장 이미지들 중에서 프로스테이트 크기가 가장 큰 경우로 측정할 것입니다. 연구에 사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로는 페스털 RCNN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스로 앵커 박스를 IOU에 따라 효율적으로 바운딩 박스의 후보를 추출하고 트레이닝은 엔드-투-엔드 방식 백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하며 SG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IOU가 0.7보다 크면 파지랩 앵커라고 하는데 랜덤하게 256개의 샘플 앵커를 파지랩 네가티브로 1:1 비율로 트레이닝 시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네스티드 유넷입니다. 네스티드 유넷은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기존 유넷을 향상시키기 위해 덴스넷의 덴스 블럭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기존 유넷과 스킵 커넥션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덴스 스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딥 슈퍼비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점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넷에 비해 IOU가 평균 2.8에서 3.3포인트 향상되었으며 우측 사진을 보면 프로닝 정도가 많을수록 속도는 늦지만 결과값의 정확도는 높다고 합니다. 제안한 방법입니다. 여러 MRI가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지만 MRI에 비해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 울트라사운드를 통해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고 질환을 진료할 수 있다면 의료계에서는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스테이트의 크기 측정을 위해 긴 울트라사운드 프로브를 환자의 직장에 넣어 영상을 촬영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엑시얼 방향과 사지탈 방향으로 이미지를 얻습니다. 여러 축으로 얻은 데이터 셋칠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입니다. 엑시얼 방향의 이미지는 프로브에서 미세한 각도에 따라 프로스테이트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엑시얼 방향에서 가장 긴 축을 찾기 위해서 여러 초음파 이미지를 측정하고 이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이미지를 찾아 긴 축을 측정합니다. 사지탈 방향은 적은 이미지로 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시도로도 큰 축의 길이가 측정 가능합니다. 각각 얻은 엑시얼 사지탈 이미지는 전문의와 함께 레이블링 툴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생성하였고 이는 모두 딥러닝 네트워크에 사용되기 위한 데이터세트가 됩니다. 제안하는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데이터셋을 구비하고 여기서 원본 이미지와 마스크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세트를 얻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FASTA RCNN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제공된 초음파 이미지의 프로스테이트의 유무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프로스테이트의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지탈에서는 2개의 축의 길이를, 엑시얼에서는 1개의 축의 길이가 필요한데, 나중에 축의 길이를 측정할 때 엑시얼, 사지탈 2개의 클래스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 상이함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클래스별로 나누어진 이미지를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네스티드 유닛을 사용하여 프로스테이트, 사지탈, 엑시얼 이미지의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생성된 마스크 중에서 클래스별로 가장 큰 면적 이미지에 대해 가장 긴 축들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딥러닝 네트워크를 진행하기에는 의료계 초음파 영상이 충분하지 않고, 환자별로 초상권과 유사한 신체 측정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셋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직접 전문의와 환자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데이터를 얻고, 해당 이미지마다 레이블링 툴을 사용하여 여러 축의 초음파 이미지에 대해 마스크를 생성하였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마스크 간의 관계는 제이슨 파일로 이어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FASTA RCNN을 사용하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원본 엑시얼 이미지에서 클래스를 구분하고 프로스테이트 위치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원본 사지탈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클래스를 구분하고 프로스테이트 위치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네스티드 유닛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원본 엑시얼 이미지에 대한 예측한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원본 사지탈 이미지에 대한 예측한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프로스테이트의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 길이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클래스별로 세그멘테이션 출력 마스크들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이미지를 추출하고, 엑시얼은 로우 방향으로 스캔하여 가장 긴 축을 측정하고, 사지탈 방향은 앞서 말했던 PT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컨투어를 추출한 후 가장 긴 길이, 그리고 그 길이와 수직이 되는 축에서 가장 긴 길이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엑시얼은 46.62, 평균적인 길이가 46.62mm, 사지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PT가 52.17, 극에 대한 수직인 길이가 34.86mm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서 FASTA RCNN을 사용하여 평균 어큐레시는 엑시얼 이미지에서 99.76%, 사지탈 이미지에서 99.80%가 나왔습니다. 또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때 3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는데, 유넷, 네스티드 유넷, 딥 슈퍼바이즈드가 있는 네스티드 유넷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전 논문에 사용했던 데이터세트와 저희가 만든 프로스테이트에 대한 그 초음파 이미지 데이터 세트 사이에 민 IOU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전 제안했던 데이터 세트에서 니클리 세포 민 IOU를 보면 92.64%로 저희가 제안한 데이터 세트의 결과값이 그 값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은, 그와 다르게 리버, 러그, 그리고 간 82.9%, 폐 77.21%보다 높은 MIOU 89.82%가 나왔으며, 대장 용종의 MIO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리미테이션입니다.
첫 번째는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정확한 프로스테이트의 이미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MRI의 이미지와 다르게 울트라사운드의 이미지는 다른 기관에 가려져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엑시얼과 사지탈 경우에서 모두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I에서 측정한 길이와 울트라사운드에서 측정한 길이 간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스테이트라는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십습관, 나이, 유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 환자가 간격을 두어 측정하였을 때 크기의 변화를 확인하여 질병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환자 간의 크기를 비교하여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스테이트에 대한 울트라사운드 데이터 세트의 수가 상당수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있지 않았나 고려됩니다. 전체적인 서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트라사운드로 얻은 프로스테이트의 이미지를 레이블링 툴로 마스크를 추출하고 이로써 데이터 세트를 만듭니다. 이를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클래스별로 가장 큰 이미지를 추출하여 그 프로스테이트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엑시얼은 로우 방향으로, 사지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PT 방향과 그 PT 방향의 수직에 대해서 가장 긴 축을 측정하게 됩니다. 램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